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토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차례대로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1, 1학번 공현욱이고요. 지금 이제 학교를 재학 중이고 이제 마지막 두 학기를 남아두고 있습니다. 네. 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1, 1학번 임병호이고요. 저도 이제 두 학기 남아서 학교 재학 중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영어교육과 1, 1학번 윤유정이고요.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교육제도이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일단 한편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좀 과장된 거다? 그리고 그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의 그냥 완성형일 뿐이다. 이제 그런 말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논란이 왜 나왔는지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약간 제 생각에도 3차 산업혁명 1차와 2차, 3차는 좀 명확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 제가 그쪽의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3차와 4차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 정보화 기술의 계속 발달이 되면서 물론 그 속도의 엄청 더 진화되고 빨라지는 그런 건 분명히 있지만은 제가 느끼기로는 그 3차 산업혁명의 뭔가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4차 산업혁명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핀테크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더 이렇게 파생되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이 이제 3차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그거와는 약간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저는 우선 그 논란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3차 산업, 4차 산업 이게 둘 다 정보를 가지고 이뤄낸 혁명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뭐 3차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 되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충실했다면 4차 산업이 이제 스스로 이제 정보를 더 창출해내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더 크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좀 그게 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과 좀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논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논란이 있는 건 이해하는데 3차 산업혁명은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나 아니면 컴퓨터가 생각나서 지식을 찾거나 아니면 지식을 얻는 거에 목적을 둔다면 이번에는 창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정보를 이용하는 거긴 하지만 뭔가 조금 더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진 것 같아서 같은 맥락이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반대하고 3-1차 산업혁명을 조심스럽게 제안해봅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구분을 잘 몰라가지고 그거 구분 물론 아는데 이제 그러면은 4차 산업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 3차 산업 혁명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생산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옛날과는 구분되는 3차 산업 혁명이고 그럼 4차 산업 혁명은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를 생산을 한다 그런 의미. 네, 저는 그렇게 네. 저는 이제 그런 쪽의 관점은 처음 들어가가지고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보통 4차 산업을 정의할 때 네. 이제 왜 혁명이라고 불리는가를 아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왈가왈부를 하는데 이유가 보니까 이제 폭발성, 완전 급변하는 성장. 그러니까 우버나 이런 그런 기업들이 진짜 너무 단기간에 완전 크게 성장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대기업을 따라잡는 수준이니까 그냥 누구나가 다 아는 그게 겨우 5년 사이에 이루어진 성장이니까 그런 폭발적인 그런 영향력, 파급력 그것 때문에 이제 혁명이라고 약간 속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은 보통 그 90년대 초반을 말하는 건가요? 그게?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3차 산업? 인터넷 개발 발전하는 그때 그러면은 20세기 90년대 20세기 말 약간 이 정도. 우리 딱 태어나서 한참 클 때 게임 하고 막 이제
게임 많이 하셨나 봐. 혹시 메이플 아니, 스토리 저는 게임을 안 해가지고. 다들 저는 게임을 안 좋아해서. 저도 메이플 스토리 하셨습니까? 아니 중학교 때 꼭 게임 안 했어요? 저는 게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전 자전거 거 좋아해서. 아 그때부터. 저는 오프라인 활동을 즐겼기 때문에. 그때 한창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는 인터넷이 네. 전화로 딱 돼가지고 맞아요. 인터넷 이용하면은 전화가 안 되는 통화통이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있었죠. 응 진짜? 어, 그래서 그걸 몰라? 엄마가 얘가 컴퓨터를 베이컨 하고 막 이런 있으라 거. 혹시 진짜? 시골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 혹시 너무 편하게 얘기했네. 아 죄송합니다. 혹시 시골 저는 광역시라 저도 광역시. 광역시거든요. 이쪽은 광역시가 아니라가지고 아, 말 좀. 아니 우리가 한 초등학교?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진짜 그랬는데. 인터넷 집에 전화선이랑 컴퓨터가 없었던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제 기억이 있은 이후로 컴퓨터가 계속 있었어요. 아니야 인터넷이 전화선이랑 연결돼가지고 인터넷을 키면은 전화가 통화 중인 거야. 그래서 이 집이랑 통화를 못해. 진짜? 그래서 엄마가 얘가 컴퓨터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보려면 집에 전화를 해보면 돼. 그게 내가 딱 초등학교 1, 2학년 때. 딱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 동생이랑 막 일부러 전화기를 잘못 놨다고 하자. 약간 전화기를 약간 이렇게 삐뚤게 놓으면은 통화 중 대기 상태가 되니까. 얼마나 게임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 겨우 1시간 하는데도 저는- 1시간 내내 통화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저는 그렇게 게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올바르게 잘하기 때문에 아, 무슨 일단 뭐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제 네. 그때가 아마 3차 산업혁명 그때 한창 이제 인터넷이 확산되는 상용화되는 그 시절이 3차 산업혁명.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보면 3차 산업혁명의 그 시기는 엄청 짧은 건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네. 3차와 4차로 갈 때 그 3차가 되게 짧지 않나. 그 생각해요, 시기죠. 1차와 2차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옛날이잖아요. 그쵸. 약간 네. 진짜 음. 방직 산업 있고 막 증기 기관 막 음. 그런 것도 있고 대량 생산 이런 건데 3차는 딱 누가 들어도 현대 같은데 4차도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3차, 4차 약간 공유하는 약간 중간? 나도 그런 의미로 제 생각에는 또 그 3차 이건 연장선인데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4차 산업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제 생각은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당한 소리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4차 사회혁명을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서 느끼는 4차 산업혁명이 뭐가 있을까? 일단 어디서 조사를 했는데 그 홍대 거리 나가서 4차 산업혁명이란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이 좀 어렵다.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다. 뭐 대답하는 대부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IoT가 뭔지도 잠깐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게 한 1년 전? 1년 전? 1년 전. 그래서 아직까지도 근데 사실 경영학과가 아니면 좀 힘들지 않나.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페이나 뭐 티머니 이런 게 이제 뭐 여기 다 있는데 그 이제 그거를 다 사용을 할 줄 알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토스 이런 거 다 또 사용하시잖아요. 네. 아무리 뭐 근데 이제 그게 4차 산업혁명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어를 모를 뿐이지 그 이제 그거를 다 쓰는 걸 알기 때문에 용어 같은 건 이제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그게 뭐냐 그렇게 질문을 했었을 때 홍대에서 뭐 IoT나 뭐 그런 거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니까 분명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집 밖에서 보일러를 킬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런 게 IoT죠 사물인터넷.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냐고 뭐 그런 식으로 물었을 때는 대다수의 사람이 그런 기술이 있는 걸 알지만 뭐 집에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아니 뭐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 뭐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분명히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주변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만약에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용어를 모를 뿐이지 그냥 그 4차 산업혁명을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분명히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뭐 이미 많이 체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일상에서 4차 산업혁명을 네. 이제 보는데 체감을 네. 체감하고 있으신지 아니 있다면 이제 뭐 어떤 걸 우리가 쓰고 있을까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페이 그 간편결제 서비스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거 뭐 있죠?
뭐 있을까요? 토론 전에 얘기하셨던 이제 노트북 쓸 때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업체에서 광고하고자 하는 물품을 그냥 저의 선호와 상관없이 그냥 띄워주는 그런 팝업이 많았는데 요새는 제가 하다가 갑자기 내가 전에 검색하던 물품들이 이제 팝업에 자주 뜨잖아요. 주로 어떤 게 드시나요? 저요? 저 궁금해가지고. 옷이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옷도 그러니까 제가 선호하는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코트 새끼, 아 목소리 다 내주시고요. 코트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막 저도 좀 이렇게 찾아보던 애들 근데 막 미처 사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애들이 주로 뜨더라고요. 가격이 비싸서 못 사는 애들이 계속 생각나게끔 약간 그런 것도 뭐 일부러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고민하던 애들이 자주 떠서 좀 그게 좀 신기해서 좀 이것도 그런 기술이 하나지 않았을까. 약간 수동적으로 그 4차 산업을 느끼고 있다 이런. 약간 저는 저 이미 너무 실생활에만. 네, 실생활에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혁명인지 아. 인지를 못하는 네. 네.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요즘 SNS 같은 데 보면은 네. 뭐 송파구 추천 맛집 네. 아니면 4월 5월 축제 가볼 만한 곳 음. 데이트 장소가 이런 걸 정리해서 네. 뜨는 관심사에 걸 보면- 맞게? 네 관심사에 맞게 뜨는 걸 보면은 네. 그거- 데이트 장소 뭐 이런 관심사에. 네, 그런 것도 일부러 찾아볼 때도 있고 아니면 떠서 좋은 정보를 거기서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게 그게 일상생활에서 저는 많이 느끼고 데이터의 있어요. 그런 네. 일종이죠. 확실히 그런 이제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서비스를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또 개발되어서 그래서 더욱더 많이 뭐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에 그 NFC 뭐 이런 기능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다수의 카드나 뭐 이런 거를 안 들고 다니더라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삼성페이도 사실 엄청 많이 쓰고 저는 교통카드 이런 것도 그냥 폰으로 다 찍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정말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정말 편해진 것 같다.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일단. 지금 다 갤럭시? 아니? LG. 폰? G6 아 죄송. 저 LG 페이 죄송. LG페이도 있어. LG페이 안 되는 곳이 좀 있어. 아 진짜. 최근에 바꾸셨죠? 어떤 걸로? 아이폰. 아이폰도 그런 페이가 있나? 아이폰은 페이 없습니다. 없어요. 애플페이가 지금 그래서 한국에 너무 지원. 불편해 죽을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쓰셨나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썼는데 아, 그래요? 매일 교통카드를 폰으로 찍고 다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자꾸 내릴 때마다 허겁지겁 막 찾고 타기 전에 허겁지겁 찾고 그럼 그걸 정말 몸소 느끼. 너무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 내내. 저도 그래서 그 사진 찍는 걸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폰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도 그런 걸 막 색감이 있는 게 되게 좋아서 근데 제가 갤럭시에서 쓰고 있는 많은 기능들이 맞아요, 너무 맞아요.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정말 바꾸고 싶지만 지금 못 바꾸는 맞아요. 그런 형국입니다. 어쨌든 네. 저도 네. 약간 네. 저는 약간 폰 게임 많이 하는데 아. 이게 업데이트나 이런 걸 보면 안드로이드가 제일 먼저 되고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가 제일 우선되는 약간 개발자들도 어쨌든 한국인들이다 보니까 물론 iOS도 나중에 되는데 얘는 늦는다는 거지. 수정도 늦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보면은 저도 이제 쓰는 것들 기능 면에서 게임을 일단 많이 하시고 그 메이플 스토리 이런 거 아니 그건 이제 네. PC라는 거니까 정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사라진 직업 네. 지금 4차 혁명이 대두된 지가 조금 됐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직업이 많이 사라진다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회계사 공부하시면서도 이제 회계사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렇죠. 공부해서 뭘 하겠냐 뭐 이런 질문 많이 네. 들으셨을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저도 뭐 이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제 질문을 사실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솔직히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그런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뭔가 그런 걸 다루는 뭐 글들도 많고 책들도 많아서 저도 이제 또 관심이 있으니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일단 회계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일단 회계 감사인데 이제 그런 걸 그걸 있을 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그 회사가 발행하는 재무제표가 그 감사 기준에 맞게 그 작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일단 먼저 보는 게 그게 가장 큰 그거잖아요. 그래서 회계사가 하는 일인데,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그 기준대로 그대로 작성이 되었느냐 그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내부 시스템에 대한 감사 이런 걸 할 때 과연 그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게 이제 자기가 뭐 비리나 이런 거 없이 뭐 그런 거 없이 이제 정말 그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나 뭐 그런 것들이 없는지, 그런 것도 이제 회계사로서 이제 감사를 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도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감사를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예시가 일반 종업원인데 그 종업원에 맞지 않은 그 사치제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어떤 금전이나 이런 거를 횡령하거나 그런 횡령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본다, 이런 집중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제 기준이나 뭐 그런 감사의 원칙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아무리 뭐 4차 산업혁명이 발달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사실 사람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정황 뭐 이런 거를 본다는 게 뭐 기록이나 이런 게 기준에 맞는지는 물론 뭐 기계가 훨씬 더 잘 하겠지만은 그 외적인 점들을 보는 것들도 사실 회계사가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더 회계사가 특화되어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회계 장부를 작성할 때 그 입력되는 정보가 그 정보가 만약에 100% 진실된 정보라면은 물론 그 기준에 맞는지 틀린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그 정보가 과연 정말 진실된 정보인지를 알 수 있는 거는 기계가 판단을 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게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이제 그 정보가 정말 진실된 정보인지 아닌지를 그 인간만이 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 그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발달이 하면서 사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질문이 기술의 발전으로 대체되는 직업 같은 건가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대표되는 직업이 보통 의사, 교사, 회계사도 되게 많은 랭크 됐잖아요. 기사도 많이 뜨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하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교사부터. 네, 일단 교사가 대체가 된다면 일단 교사가 그럼 학교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계가 다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관리하고 하는 건가요? 일단 네. 그러니까 기계가 한다기보다는 아마 컴퓨터가? 인공지능 그런 기계가 로봇이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우리 여기서 4차 산업이 한다는 로봇이 게 하지는 않겠지. 그냥 진짜. 교사가 그래 왜 수업을 사람을 대신한다는 건가? 그쵸. 수업을 대신하는데 수업이 이제 그 교사는 그런 관리자의 입장만 되는 약간의 거죠. 뒤에서 약간 이거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관리자.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이란 그 기계가 수업을 대신하게 된다면은 학생들의 인지적인 능력 측면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만 보고 교육을 기계가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교육은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지적인 능력, 정의적인 능력, 행동적인 능력 측면들을 고루 발달시켜주는 게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가 없어진다면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하면서 있었던 사소한 감정들 아니면은 뭐 사소한 문제들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 줄 수 있고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거는 인간의 마음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사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간관계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 평소에 있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수업에서도 이런 어떠한 교육이 있으면 그 교육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 이외에 잠재적 교육과정인 그 수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산출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 결과들을 관리해주고 그걸 조정해줄 수 있는 거는 교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학생들이 뭐 인간과 교감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억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물론이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의사도 왜 로봇이 수술하면은 더 정교하고 좀 실수를 줄이는 요즘 실수로 죽는 사고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도 대체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대 인간이 약간 그 사람을 믿고 그 얘기하면서 약간 통하는 게 또 되게 큰 수술에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얘 내가 이 의사를 믿고 약간 그런 게 감정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큰 수술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뭐 그런 쪽의 측면이. 그렇게 따지면 뭐 직업이 굳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직업이라는 게 저번에도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가끔 하다가 그 이제 이 기술이 엄청 발달이 되면은 사실은 정말 많은 대다수의 직업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그 단순 노동이나 그 어떤 기사에서 읽었는데 그 반복적인 업무, 근데 이제 지능적이지 않은 업무 이런 업무는 사실 기계가 다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인간이 할 수 단순 있는 노동? 단순 노동 같은 거. 조립, 그러면 사실 조립하고 막 이런 거. 네, 그렇죠. 사실 정말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중에 미래는. 버스 네, 운전사, 그쵸. 택시 뭐, 운전사 이런 거는 네, 다 그쵸. 그래서 막 사실 막 이런 문제는 좀 되게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면은 이제 그 수많은 기업들이 사실 인간을 기계로 대체를 하면 그 수익을 엄청 많이 창출을 하잖아요. 그 대신에 그래서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는 막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막 기본소득 이런 거를 해야 된다. 대신 기업에서 엄청난 많은 세금을 뜯어서 사람들한테 월 3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대신에 복지고. 약간 일종의 유토피아 같은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유럽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왜냐면 많이 대체가 되니까. 그 이제 만약에 그런 사회가 정말 그런 사회가 온다면 정말 그 직업이라는 게 사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직업만 남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정말 근데 자기가 청소하는 게 정말 좋으면 그게 물론 기계가 할 수도 있지만 자기는 그냥 그 청소를 하는 거죠. 그냥 기본소득 받고. 근데 뭐 제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숫자 보는 게 좋으면 회계사를 많이 한다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사람은 거의 뭐 드무니까 제 생각에 나중에는 정말 예술가나 이런 사람만 남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그 막 통계나 이런 거 나올 때 대체하기 힘든 직업이라고 말한다는 게 사실 그게 정말 먼 미래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먼 미래. 지금 그 당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체되는 것은 사실 기술적으로만 가능하지 이게 현실적으로 좀 제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일단 아주 생각을 많진 않고. 하고 그 거기서 말하는 대체 불가능한 직업이라고 말하는 것도 거의 뭐 정말 막 수세기 후 약간 아무리 그 기술이 빨라진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만 현실에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본소득 이런 그런 이제 현실적인 제도나 뭐 이런 것도 다 법 제도 이런 거 다 변경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좀 갑자기 이야기 센 것 같지만 이제 저는 어쨌든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체되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제 이거는 개인 질문인데 이게 네. 지인들 중에서도 되게 법인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채용되고 이제 또 채용을 할 거고 매년 그런 거에 대해 거기서 이제 그런 위기감? 그러니까 좀 줄인다거나 채용 인원을 좀 줄인다거나 약간 그런 게 있나요? 이거에 대한 4차 산업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게 있나요? 근데 그거는 뭐 듣긴 들어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감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요즘 막 이제 저희는 이제 막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런 기술을 한 10몇 년, 아니 몇 년 전에 개발이 벌써 다 되어서 인간이
굳이 이제 인간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대체되었다고 이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이제 들어서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나중의 미래가 된다면 물론 또 많이 대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에 무슨 뭐 인원 감축을 한다거나 뭐 그 정도의 영향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라지는 직업이 있으면 당연히 생기는 직업이 있을 거잖아요. 자산혁명에 의해서. 회계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간이 약간 기계로 대체가 되면 어쨌든 그 기계라는 것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것도 하나의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회계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얘도 낙후되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산정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 이제 단순 회계가 사라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생기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교사도 뭐 그렇게 특별히 그런 건 없지 않나요? 그 4차 산업혁명이 있다고 해서 뭐 갑자기 인원 감축을 한다거나 사실 그것보다는 인구 절벽이 이게 더 그쵸. 크지 않나요? 인구가 줄었으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막 40 몇 번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반 16번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주니까 교사 수를 줄이는데 이걸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 그 측면에서 보면은 개별화 수업이나 아니면은 또 인원수를 한 반에 인원수를 더 줄여서 수업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하면은 한 반 인원수를 더 줄이면은 교사를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자리 저도 그거 문제를 본것 같아요. 저도 해소할 수 그게 있을 것 또 더 맞는 맞아요. 방법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질도 네. 향상되고 그렇죠. 그리고 수업도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교사가 그러니까 더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점이 있어서 교사가 끝까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점들도 제 생각에는 그 인원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런 점들이 좀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옛날에는 사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 보면 40명 이렇게 있는 시절이 사실은 정말 그 단순한 노동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관리만 하고 네. 일정 성적 안 나오면 패고 막 이런 식으로 옛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이제 교사는 교사 본분의 어떤 그런 직무에 약간 충실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학교 이런 데서 일단 그러면 G러닝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G러닝 들어가서 G러닝이 이제 게임이랑 교육을 결합시켜서 이제 교육을 할 때 게임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뭔가를 좀 가르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현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지금 G러닝이라는 걸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건가요? 학교에서? G러닝이라는 개념 자체는 저는 약간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도 이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용어만 모를 뿐이지 하고 있다? 네네. 그런데 대다수의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저의 예를 들자면 뭐 한 단원이 끝나고 나면은 카굿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카굿이라는 사이트에 제가 문제를 미리 다 만들어요. 단원 평가를 그냥 종이만 주고 해라고 하면 너무 시험같이 느끼고 아이들이 학습의 흥미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둘이 팀을 짜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거기 핀 넘버를 입력하면은 제가 만든 문제로 접속이 돼요. 우리 그 반 아이들만. 그러면 가서 문제를 한 문제씩 다 같이 문제를 풀고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순위가 계속 나오고 점수도 계속 뜨기 때문에 엄청 흥미로워하고 되게 재밌어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틀렸던 문제는 친구랑 같이 상의를 하면서 풀 수 있으니까 자기가 몰랐던 문제도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틀리면은 왜 틀렸는지 좀 더 궁금하게 왜 나만 틀렸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조금 더 집중하면서 흥미도 높일 수 있고 학습 효과도 보장되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그 지금 가르치시는 몇 학년? 중1 학생. 중학교 1학년. 그러면 그 내용이나 이런 게 어떤 그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내시는지.
교과서에 있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네. 예를 들면은 뭐 빈도부사나 네네. 아니면은 접속사, 문법 네, 이런 거. 문법 또는 본문 내용으로 뭐 본문에 있는 문법 내용 또는 그 단원에 있는 의사소통 기능, 뭐 다음 문장 중 어색한 문장은 이런 그냥 우리 종이에 보는 그런 문제들을 옮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단어 문제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제가 그 쥐러닝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엄청 단순한 것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셨을 때, 생각보다 나이 많은 어린 애들도 그러니까 네. 본인은 초등학생 약간 이런 초등학교 쪽으로 저학년. 저학년. 그래서 정말 단순한. 왜냐면 1 1 사실 곱하기 이런 거. 그거를 계속 아무리 게임이 재밌더라도 뭔가 스테이지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게임 많이 해보셨죠? 저는 게임 사실 많이 안 해봐가지고 제가 느끼기로는 어쨌든 간에 막 게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중학생들한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게 그런가요? 네. 경쟁심을 더 유발할 수 있는 그쵸.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뭐 초등학생들 아직 그렇게까지 경쟁심 없나요? 그러지 않을까요? 중학생이 돼서 이제 뭐 친구보다 좀 더 이렇게 더 잘 공부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길 나이인 것 같아서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친구보다 더 네, 레벨업을 빨리 해서 공부한가 게임. 우리 때는 약간 경쟁심이 경쟁심? 있었지. 친구들 뭐 더 빨리 전직을 하고. 우리 때는 약간 핸드폰이 수업 시간에 쓰면 안 되는 물품이었잖아요. 맞아. 제출까지 했었거든요. 약간. 지금도 제출은 해요. 아 진짜? 그러면 그 가서- 수업 시간만? 조회 시간에 걷어서 그 필요할 때 반장한테 가져오라고 하면은 그 수업 때만 그 가져와서 수업 때만. 필요할 때 잠깐 쓰고 다시 다 걷어서 다시 갖다 놔요. 그럼 그 프로그램 쓰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쓰시는 거 아니면 정부 지침인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많나요? 그 이렇게 약간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학교마다 다른데 많이 안 쓸 좀 것 같아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 들어봐가지고. 왜냐면 네. 일단 그 교사분들의 연령대가 약간 그쵸. 어머니 때잖아요. 음. 40대도 조금 젊지 않아? 그쵸.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이분은 20대니까 이런 걸 하는데 이제 나이 연령층이 높은 교사분들은 그런 걸 일단 잘 모르시나요? 약간 그 개념 그런 게 있는지조차. 30대만 돼도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해봐서 잘 네. 모르겠는데 근데 또 연수가 되게 많아요. 이런 최신 교육, 혁신 교육 관련 연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듣거나 거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저도 이걸 알게 된 경로가 그냥 수업 준비하면서 검색하다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제가 아까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정말 단순한 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생각을 하시기에 정말 고등학교나 뭐 한 이 정도 더 높은 단계의 학습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충분히 느끼기에? 활용은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게임이란 게